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 만나는 게 더 피곤하다. 내가 뭘 잘못했나 자꾸 돌아보게 된다. 그냥 혼자 있는 게 속 편하다는 생각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십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는데 정작 나이가 들고 나니 남는 건 외로움과 서운함 뿐이라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만나던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남들과 나를 비교하게 되고 누구는 자식 잘 됐다더라, 누구는 건강하게 여행 다닌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내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남들과 비교하며 살다 보면 자존감은 점점 무너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 인생은 성공한 걸까? 실패한 걸까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평생 실천했던 삶의 지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의 10분의 9는 건강에서 비롯된다. 또한 그는 타인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나에 집착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평생 고독을 사랑했고 매일 2시간씩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며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괴팍하고 냉소적인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평온하고 건강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산책 철학을 통해 인생 후반기에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존감을 회복하고 건강하고 평온한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왜 걷기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마음의 치유이자 철학적 실천인지, 그리고 고독이 왜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인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쇼펜하우어가 평생 강조했던 첫 번째 핵심 메시지는 바로 건강입니다. 그는 건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재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매일 정오가 되면 어김없이 집을 나서서 2시간 동안 산책을 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와 상관없이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의 반려견 이름은 아트만이었는데 인도 철학에서 참된 자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는 이개와 함께 조용히 걸으며 세상과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걷기만 하면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의학 연구들은 걷기에 놀라운 효과를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정신과 의사이자 뇌과학자인 안데르스 한센 박사는 그의 저서에서 하루 30분 이상 걷는 것만으로도 뇌의 해마 부분이 활성화되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되며 우울증과 치매 위험이 크게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씩 일주일에 5번 이상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혈관 질환 위험이 40% 낮고 뇌졸중 위험은 27% 낮다고 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걷기는 혈압을 낮추고 혈당 수치를 조절하며 뼈와 근육을 강화시킵니다. 특히 65세 이상 시니어에게는 골다공증 예방과 근육량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걷기의 진짜 놀라운 효과는 신체 건강만이 아닙니다. 바로 정신 건강입니다. 걸을 때 우리 몸에서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며 우울감을 완화하고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도파민은 보상 호르몬으로 동기부여와 긍정적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햇볕을 쬐며 걸으면 비타민 D가 생성되고 이는 우울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영국 런던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자연 속에서 걷기를 한 그룹과 도심에서 걷기를 한 그룹을 비교했을 때 자연 속에서 걷기를 한 그룹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현저히 낮아졌다고 합니다. 공원이나 숲길을 걷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찾는데 특히 효과적이라는 뜻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미 200년 전에 이런 사실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걷기는 생각을 깨끗하게 만들고 마음을 가볍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산책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운동이 아니라 정신을 맑게 하고 철학적 사유를 깊게 하는 필수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쇼펜하우어의 산책은 항상 혼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반려견과 함께 조용히 자신만의 생각에 집중하며 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외롭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 자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뛰어난 정신의 운명이다. 고독 속에서만 나는 진정으로 자유롭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두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바로 고독의 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것을 외롭고 쓸쓸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혼자 있으면 안 된다. 사람들과 어울려야 건강하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물론 사회적 관계가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구분을 합니다. 바로 고독과 고립의 차이입니다. 고립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혼자 남겨진 상태입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외롭고 고통스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반면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하는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쇼펜하우어에게 고독은 자유였고 평화였으며 창조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된다.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은 인생 후반기를 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온 우리는 정작 나 자신이 누구인지 잊고 살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 자녀들이 독립한 후, 배우자와의 관계가 변화한 후,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과 마주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혼란을 느낍니다. 나는 누구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였지?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는 질문들이 밀려옵니다. 바로 이 순간이 고독의 시간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매일 2시간의 산책 시간을 통해 이런 질문들과 마주했습니다. 그는 혼자 걸으면서 인생의 의미, 행복의 본질, 고통의 원인에 대해 깊이 사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의 중요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대부분의 고통은 타인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나에 집착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힘들어하는 이유는 대부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걱정 때문입니다. 친구 모임에 갔을 때 누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자식이 내 전화를 안 받으면 나를 귀찮아하는 것 같다. 이웃이 인사를 안 하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는 생각들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의 머릿속에 있는 나는 실제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고
나는 그것을 통제할 수도 없고 통제해서도 안 된다. 이 말은 정말 해방감을 줍니다. 우리는 평생 타인의 평가를 신경 쓰며 살아왔습니다. 좋은 부모로 보이려고, 좋은 직원으로 보이려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생 후반기에 접어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그들의 평가를 위해 살아야 하는가? 내 행복이 타인의 생각에 달려 있는가? 쇼펜하우어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아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 안에서 나온다. 건강한 몸과 평온한 마음, 그리고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어떻게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의 방법은 바로 매일 혼자 걷기였습니다. 그는 혼자 걸으면서 자신과 대화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고독의 산책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쇼펜하우어의 대표작 중 하나인 행복론을 통해 그의 지혜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책에서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복을 세 가지 요소로 나눕니다. 첫째는 자신이 가진 것, 즉 건강과 능력입니다. 둘째는 자신이 소유한 것, 즉 재산과 지위입니다. 세 번째는 타인의 평가, 즉 명예와 명성입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요소, 즉 자신이 가진 것이 압도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의 10분의 9는 건강에서 비롯된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더 행복하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높아도 몸이 아프고 마음이 불안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비록 가진 것이 적어도 건강하고 마음이 평온하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생 후반기에는 건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60대, 70대가 되면 누구나 크고 작은 건강 문제를 겪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완벽한 건강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건강을 유지하고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걷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론에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무엇을 느끼느냐에 달려있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식이 성공하면, 돈이 더 많으면, 더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에서 나옵니다. 걷기는 바로 이 내면의 상태를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걸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호흡이 깊어지고 몸이 이완되며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되고 걱정과 불안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특히 혼자 조용히 걸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권태에 대해서도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인간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무언가를 원할 때는 고통스럽고 원하는 것을 얻으면 권태로워진다는 뜻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이 권태가 큰 문제가 됩니다. 할 일이 없어지고 매일이 똑같이 느껴지면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권태를 극복하는 방법도 제시합니다. 바로 사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느끼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좋은 시간이 바로 산책 시간입니다. 같은 길을 걸어도 매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에 대해, 내일은 인생의 의미에 대해,
모레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하면서 걷는 것입니다. 행복론에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조언합니다. 자신의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외부에서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은 인생 후반기를 사는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더 이상 사회적 성공을 추구할 필요도,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의 풍요로움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 7가지 실천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걷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매일 정오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규칙적인 걷기 습관은 몸의 리듬을 만들고 생활에 안정감을 줍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같은 시간에 걷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걷기가 일상의 일부가 되고 더 이상 의지력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둘째, 가능하면 혼자 걸으십시오. 물론 친구나 배우자와 함께 걷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서너 번은 혼자 걷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혼자 걸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과 진정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심심할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셋째, 걸으면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기분인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감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같은 질문들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우리를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걷는 리듬에 맞춰 자연스럽게 답이 떠오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넷째, 자연 속을 걸으십시오. 가능하면 공원이나 숲길, 강변을 걸으십시오. 자연은 저절로 마음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나무들, 새소리, 바람소리는 우리에게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 줍니다. 자연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걸으면서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걷는지, 얼마나 멋진 옷을 입었는지, 얼마나 건강해 보이는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비교는 불행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걷기는 경쟁이 아니라 자기 돌봄의 시간입니다. 내 속도로, 내 방식으로 걸으십시오. 여섯째,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나가십시오. 또는 비행기 모드로 설정하십시오. 걷는 시간만큼은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하십시오. 뉴스나 SNS를 보면서 걸으면 결국 다시 타인의 시선과 세상의 평가에 휘말리게 됩니다. 진정한 고독의 산책을 위해서는 디지털 단절이 필요합니다. 일곱째, 걷기 후에는 간단하게라도 기록을 남기십시오. 오늘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몇 줄이라도 적어 보십시오. 이런 기록은 나중에 읽어보면 자신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또한 글로 쓰는 과정에서 생각이 더욱 명료해집니다. 이 7가지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초점을 타인에서 나 자신으로 옮기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의견에 신경 쓰는 것은 그들에게 우리의 행복을 맡기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남은 인생은 나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물론 쇼펜하우어의 철학에 대해 너무 비관적이다, 인간관계를 너무 부정적으로 본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인간은 서로 상처를 주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고슴도치 딜레마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고슴도치들이 추운 겨울에 서로 따뜻하게 하려고 가까이 가면 가시에 찔리고 멀어지면 추워진다는 비유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관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입니다.
특히 인생 후반기에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낼 필요도,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지키면서도 필요한 관계는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건강한 나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성격에 대해서도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는 성격은 쉽게 바뀌지 않으며 우리는 우리가 가진 성격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 성격만 바꾸면 내가 더 외향적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성격을 바꾸려 애쓰기보다는 자신의 성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라고 조언합니다. 내성적이면 혼자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십시오. 외향적이면 사람들과 만나되 그것이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 되도록 하십시오. 걷기는 모든 성격의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혼자 걸으면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고 함께 걸으면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또한 걷기는 감정 조절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감정 기복이 심해지거나 사소한 일에 화가 나거나 우울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 걷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진정됩니다. 신경과학적으로 설명하면 걸을 때 우리 뇌의 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또한 규칙적인 리듬 운동은 불안을 감소시키고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쇼펜하우어는 과학적 설명 없이도 이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을 때도, 피곤할 때도, 날씨가 나쁠 때도 어김없이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의 이런 습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바로 일관성의 힘입니다. 가끔 기분 좋을 때만 걷는 것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3주 정도 지나면 습관이 되고 3개월 정도 지나면 생활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는 걷지 않으면 뭔가 허전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은 내면의 풍요로움입니다. 그는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외부 세계로부터 오락거리만 요구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외부 세계로부터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은퇴 후, 사회적 역할을 잃은 후에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직장에서의 역할, 부모로서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가치가 외부 역할이 아니라 내면의 풍요로움에 있다고 말합니다. 책을 읽고 생각하고 사색하고 자연을 감상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진정한 가치입니다. 걷기는 바로 이 내면의 풍요로움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걸으면서 우리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낍니다. 나무의 성장을 지켜봅니다. 하늘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이런 작은 발견들이 모여 내면의 풍요로움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면이 풍요로워지면 타인의 인정이나 사회적 성공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그중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었다. 이 말은 우리가 얼마나 쓸데없는 걱정을 하며 사는지 보여줍니다. 특히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대한 걱정은 대부분 현실이 아닌 상상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자기 인생을 사느라 바쁩니다. 우리가 실수했다고, 옷을 이상하게 입었다고, 말을 잘못했다고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들을 며칠,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붙들고 고민합니다. 정말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입니다. 걷기는 이런 쓸데없는 걱정에서 벗어나는 좋은 방법입니다. 걸을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됩니다. 발바닥의 감촉, 바람의 느낌, 주변의 소리에 집중하면서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챙김 걷기라고 부르는데 쇼펜하우어는 이미 이것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가 강조한 것은 자기만족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써왔습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인정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일 때입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고 후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 살아온 나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자기만족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만족은 타인의 인정이나 사회적 성공보다 훨씬 깊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걷기는 이런 자기만족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었다는 것, 내 몸을 돌보고 내 마음을 챙겼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워할 만합니다. 남들이 얼마나 멀리 걸었는지, 얼마나 빨리 걸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걸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쇼펜하우어의 삶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반려견과 함께 걸으면서 인생의 본질에 대해 깊이 사색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색의 결과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철학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쇼펜하우어처럼 살 수 있습니다. 거창한 목표나 대단한 계획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 조금씩 걷고 생각하고 나 자신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과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인생 후반기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시간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바로 오늘 문 밖을 나서는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지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정리해 봅시다. 타인의 평가를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실수를 붙들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놓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하십시오. 매일 걸으십시오. 건강을 돌보십시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과 대화하십시오. 자연을 즐기십시오.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십시오. 쇼펜하우어의 산책 철학은 결국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거창한 성취나 타인의 인정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몸, 맑게 생각할 수 있는 정신, 평온한 마음 속에 이미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 걷기의 시간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철학적 실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유로운 시간, 고독 속에서 발견하는 진정한 나 자신, 그것이
인생 후반기에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72세까지 살았습니다. 그의 마지막까지 매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평온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나 자신을 위한 걸음을 내디드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건강하고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스스로의 만족 속에서 고독의 지혜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